머리를 하는데 어머 할아버지 지나가시네요. 할아버지 부를까요? 그랬더니 냅다! 이랬다고. 그 50대 중반 때 졸혼을 생각을 했었어요. 졸혼을. 여러분은 이 자리에 누군가의 엄마, 아빠가 오셨습니다.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솔직담백한 얘기를 들어보는 부모님 토크쇼 오늘 참견 시작하겠습니다. 몇 년 내에 찾아온 갱년? 남자 갱년기 있어요? 있어요. 그러면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께 갱년기가 어떤 의미인지 한 단어로 표현해보시는 저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의욕상실? 아유 눕고 싶다. 아유 누우면서 아유. 근데 그거는 있어요. 그래서 애들을 일찍 낳는구나. 내가 만약에 지금 활발히 뛰어노는 애들의 아빠였다면은 불성실한 아빠가 됐겠구나. 너무 피곤하거든요. 못 놀아줘. 애들은 이것도 팍팍팍 돌아가요. 갱년기 되면 이것도 안 돌아가. 말하다가 단어가 생각이 그렇죠. 안 나서 전투력이 많이 떨어져요. 장기에 장기판을 두면 차량포가 있거든요. 넘어갈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 갱년기가 딱 되면은 내가 바로 조리된 것 같아. 딱 한 칸씩만 갈 수 있어. 체력상으로.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. 나의 갱년기, 어머님, 아버님의 갱년기는 어땠는지 혹은 어떠한지. 나는 갱년기가 아닌 거 아직은 아니야 하고 막 주장을 하는데 우기죠. 내가 혼자 우기고 있는데 우리 딸이 들어와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내가 약간 예민해지면 엄마 갱년기야 지금 가슴에 대못을 맞는 거야. 네, 여자로서 이제 힘들었던 건 남자분들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여성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. 많이 떨어지죠. 한 여자로서 되게 슬퍼져요. 그냥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인데 초등학교 모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왔었거든요. 요즘 느끼는 건 그거예요. 예전에는 이제 술자석에 마지막 남는 게 남자들이 많이 남았잖아요. 네. 저희는 다 이미 전사하고 와이프들이 그런 막 도전하면서 막 2시, 3시까지 넘어가려고 막 우리는 막 되게 조용해지면서 시간 남을 때 설거지하고 뭐 도란도란 얘기 나누고 약간 여성성이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어떨 땐 기대게 되더라고요.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 할머니 뒤에 꼭 할아버지 다 쫓아다니더라고. 맞아요. 미용실에서 머리 하는데 아, 네.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. 머리를 하는데 어머 할아버지 지나가시네요 이랬어요. 할아버지 부를까요? 그랬더니 냅다! 이랬다고. 그 얘기 하더라고. 나만 없어지면 찾으러 다닌다는 거야 저렇게. 할아버지가 옛날에는 이제 부인을 띄워놓고 다녔다는 거야. 그러다가 자기가 나이가 드니까 미용실에 앉아있는데 고세를 못 참아가지고 그 할머니는 너무너무 싫은 거야 이제 막. 조심들 하세요. 설문조사한 내용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65세 이후에 5가지 우선순위 뭐가 중요한지를 한번 얘기해달라. 네네. 여자분은 참 지혜로웠어요. 첫째가 뭐 딸, 두 번째가 친구, 세 번째 돈, 뭐 남자한테 설문조사했더니 첫째 밥. 아내, 둘째 마누라, 셋째 옆편네, 넷째 오로지. 너무 그 인간관계가 쪼그러들어요. 인간관계가. 부인이라도 쫓아다녀야지 밥 3끼는 먹을 거 아니야. 그 50대 중반 때 삶의 재미도 없고 지루하게만 느껴질 때 졸혼을 생각을 했었어요. 졸혼을 정말로 활력소가 없잖아요. 너무너무 활력이 생기나요? 제 나름대로는 그게 탈출구로 본 거죠. 내가 하고 싶은 이걸 일들을 다 할 수 있겠다. 할 여자 수 있겠다. 간섭을 안 받겠다.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그 당시에는 갱년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걸 극복하는데 한 3, 4년이 걸렸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조론 책자가 10몇 권이 나왔을 때 그걸 다 읽고서 정말 조론이라는 게 나의 로망이구나. 그런 생각을 가졌던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이제 치유가 됩니다.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자, 첫 번째 증상. 네. 있어. 저는 없었어요. 저도 없어요. 다른 사람이 그런 건 봤어요. 많이 봤어요. 저 와이프 저거 다 있었어요. 홍조도 오고 바람도요. 평소에 제가 자면은 이불을 다 걷어 차고 자거든요. 근데 반대로 전 지금 덮고 자고 있고 와이프를 걷어 차요. 저는 이렇게 같이 앉아있을 때 나는 못 느꼈거든요. 내가 가만히 있다가 괜히 덥다고 막 바깥에 나가고 맞아요. 갱년기야? 갱년기지? 이러다가 갱년기네. 네,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메이크업을 하잖아요. 홍조가 생기고 그러면 화장도 무너지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니까 또 그게 또 우울증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네, 많이들 힘들어하세요. 많이들. 많이 힘들어. 네. 그리고 이제 이 증상 때문에 두 번째 증상이 따라서 오는데
우울감과 불안. 항상 우울감이라는 거, 불안감이라는 게 항상 저녁 7시 같은 느낌. 항상 여기 안개 스모 현상이 딱 쌓여 있는 느낌. 카드납도 하루 전 저런 불안감 비슷한 항상 어떤 아드님이 쓰셨던 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. 엄마한테 제가 거슬리지 않게끔 말 한마디 신경 써서 말해요. 근데도 오늘 아침 뭐냐는 사소한 질문에 내가 네 식모냐잖아요. 이럴 때 그냥 내가 말을 잘못했네 하면서 애교로 풉니다. 안 먹히지만. 착하네. 나 저런 아들 하나 갖고 싶어요. 저럴 때 이게 불꽃이 탁 튀거든요. 그렇죠.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네. 탁 튀면은 내가 네 식모냐? 그러면 우리 아들은 딱 돌아서 위로 올라갈 것 같아. 그러니까. 저는 집 사람한테 제가 당해요. 내가 신고야? 이제 이게 쉽게 말해서 직장 맞아. 마치고 그렇죠. 와가지고 밥 줘 그러면 성질이 그쵸. 까탈을 맞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나는 그게 아니라 편안하게 배고프니까 밥 줘. 이렇게 성 마를 때 그게 이제 갱년기 증상이에요. 내 이름이 밥줘야? 저 엄마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럴까? 이게 그거랑 같이 연결되는 건지 모르는데 그렇게 서글퍼요. 이유를 모르겠어요. 그냥 내 인생이 뭔가 앞으로 나한테 뭔가 희망은 안 보이고 그런데 밥 줘? 이러면 식모냐 애가 나올 것 같은? 아니, 네가 해먹지.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? 그러니까 날 좀 돌봐줘. 나도 예. 밥 줘. 이렇게 할 상대가 필요해. 네, 그래서 스스로 지금 독립해가고 석류가 좋다길래 사갔는데 안 좋아한다고 비닐봉지채로 집어던지시더라고요. 그날은 저도 짜증나서 그냥 방에 들어갔습니다. 제가 항상 실수하는 건데 와이프한테 뭐야? 저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. 안 먹는 게 있어요. 치킨을 안 먹거든요. 저는 닭강정을 너무 좋아하고 큰 대짜를 사고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먹자 그러면은 항상 내가 언제 치킨 먹는 거 봤어? 그런 거예요. 근데 왜 그거를 계속 기억 못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되게 섭섭해 하더라고요. 완전히 내가 막 서운하려고. 예전에는 내가 먹는 거 봤어? 이 정도였지 이제 아니 그걸 몇 번을 했는데 아직도 기억을 못 아니, 해요. 근데- 이렇게 팍 튀어나오는 게 있더라고요. 근데 기본적인 정서가 서글프고 우울하고 맞아요. 이러니까 맞아요. 뭘 해도 다 마음에 안 들어요. 어느 순간에 그게 네, 맞아요. 또 이게 남자들이 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. 자기 안으로 계속 갇히는 느낌이 있을 것 맞아요. 같아요. 그런 상태에서 그쵸. 저런 석류 사오면 매일 나는 해서 먹여야 돼. 응. 매일 해서 나는 쟤를 입혀야 돼. 매일 양말까지 빨아서 해줘야 돼. 다 해주는 거잖아, 엄마는. 와서 당당하게 또 달래. 그러면 화가 나지, 서운하지. 갱년기 되면 할 말을 하게 돼요. 맞아요. 평생 안 하던 말을 맞아요. 갱년기 되면 해요. 왜냐면 죽기 전에 이 말은 내가 하고 죽어야겠다. 저 얼마 전에 상관된 말을 하는 거지. 네. 와이프 그러더라고요. 앞으로 벗은 빨래랑 그 옷이랑 그거 세탁실 거기 안 갖다 놓으면은 안 빨아준다 그러더라고요. 예. 이제 선언하더라고요. 아들부터 딸 다 모아놓고 그거는 갱년기라서 그런 게 아니라. 아니 하고 싶었던 얘기야, 여지껏. 엄마 비싼 선물 좋아해. 능력되면 해줘. 싫어하지 않아. 나도 맛있는 거 좋아해. 뭐 이렇게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도 있었던 일인데 아는 언니가 꽈배기, 유명한 꽈배기를 사갖고 왔어요. 저 꽈배기 싫어하거든요. 옛날 같으면은 먹기 싫어도 억지로 한 두세 입 먹고 이렇게 오늘은 딱 언니 나 꽈배기 싫어해. 안 먹을 거야. 딱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희열을 느껴요. 그렇죠, 내가 맞아요. 하고 싶은 말을 한다 내가. 이제 여성과의 경우는 많이 다르다. 근데 그 예시로 이제 성욕관계, 연기 부전 등이 있다. 성욕 감퇴는 20대부터 해서 쭉 약간씩 떨어지다가 50대 되잖아요. 팍 떨어져. 이렇게 스무스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확 떨어지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. 근데 왜 바깥에서 보면 껄떡대는 나. 그거는 그분들은 진짜 그 사람들은 진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쉽게 말해서 성생활을 하려고 하면 파트너가 있잖아요. 아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게 되면 괜찮다라고 해도 해소가 안 되니 남자들이 나가서 이제 껄떡껄떡 하는 거죠. 그분들을 그러니까 목격하신 거고 마지막 주제인데요. 이제 극복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. 집사람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직설적으로 저한테 나 처녀 시절로 돌려놓으래요. 오. 내가 뭔 재주가 있어서 내가 어떻게 신이야. 제가 그 소리 듣고서는 그냥 그게 뭐냐면 서글픔이에요.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. 서글픔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이제 저같이 이제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온 거는 알아요. 아, 나도 분명히 갱년기가 왔구나 하는데 그러니까 멈추지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.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의 갱년기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거지 그거를 결코 뭐 어떻게 해소하고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자녀분들에게 네,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? 잘
잘 챙겨줬으면 좋겠어. 엄마 아빠가 너희들 기저귀 갈고 너희들 반찬해 먹이고 그랬던 거 기억하면서 너희들의 그 사춘기 시간을 우리가 잘 견뎠잖아. 우리 이제 우리의 갱년기가 우리에게 사춘기거든. 너희들도 우리한테 해꾸지하듯이 우리의 그걸 받아줘야 된다. 서로 인생이란 건 주고 받는 거다. 그 얘기를 하고 싶네. 50대 이상인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진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고 아니 그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런 것도 있어요. 네, 체력이 떨어지니까. 체력도 떨어지고 흥미도 좀 잃게 되고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.